시민단체를 소개하는 울산 NGO 팟캐스트 9번째 시간입니다. 울산 여성의 전화입니다. 사회를 맡은 여행교육 활동가 남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활동가 최미아입니다. 울산 여성의 전화에서도 오늘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여성의 전화 대표를 맡고 있는 박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최옥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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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동주 대표님 이름 보니까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다 물어봐요. 다 남자인 줄 물어봐요. 알고. 네, 예, 신분증 확인을 꼭 하더라고요. 보통 여성의 전화이라면 전화 받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도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성의 전화는 어떤 일을 한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전화 이러면은 여성만 전화해야 되는 곳인가 생각을 해서 간혹 가다가 남자분들이 남자도 전화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 노인 누구나 다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여성 피해자들을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여성의 전화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성의 전화, 전화만 하나, 전화만 받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여성의 전화가 설립이 될 때 83년도에 여성의 전화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는 우리 사회가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 맞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매 맞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뜻있는 사람들이 전화기 한 대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먼저 그 여성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전화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성의 전화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지금은 35년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 여성 이러한 여성 인권 관련 전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피해자 지원만 해서는 이 사회가 변하지가 않아서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법 제정도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야 폭력 피해자가 없잖아요. 행하는 사람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인식 개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학교에서도 강의 많이 하러 다니시겠네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폭력 관련해서 폭력도 인권의 한 분야잖아요, 그죠? 인권인데 이 인권에 대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이제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을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막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오래된 단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장님, 네. 울산 여성의 전화 회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20명 정도 됩니다. 320명. 네네. 법인이죠. 네, 사단법인입니다. 그럼 여성의 전화에서는 총 몇 분이 일하시고 계시는지요? 현재 실근무자는 대표님하고 저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 근무자이고요. 그 외 분들은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급 제대로 최저임금 받고 있나요? 네,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습니다. DMR이 더 궁금한데요.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그 정말 궁금한데. 네. 회원이 320이면 되게 규모가 그 급여를 드리기엔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회비로만 이렇게 월급을 주는 건가요? 회비는 지금 현재 우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모든 거에는 이제 임대료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운영비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급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월급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저희는 활동비라고 칭합니다. 월급에 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면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는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의 전화 일하면은 정부 기관으로 많이 알고 네,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계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정부 기관으로 알고 다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순수 여성 시민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많은 5천 원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회비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원자님들이 기부해 주시는 옷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정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바자회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더 이렇게 약간의 민폐를 끼치면서 또 일일 찻집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우리 사무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해하시는. 그만큼 아마 저도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네요, 그죠? 예. 그러면 어쨌든 하는 일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설 기관도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부설 기관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설 기관이 첫 번째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이 있고요. 이 두 기관은 여성가족부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이 교육은 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가정폭력 상담원과 또 성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은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이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 센터 등과 같은 폭력 피해자 상담하는 곳에서는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예. 다음에 네. 저는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두 사람이 전화를 다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수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십시일반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그런 분들한테 본인들이 뭔가를 좀 이제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시면서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면 뭘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면서 자원봉사를 해주십니다. 네, 네. 우리 최옥희 사무장님도 그러면 교육을 옛날에 받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때도 보수 안 받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이제 교육 받기 전에 근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무를 먼저 시작하고. 네, 근무하면서 저녁에 교육을 받았고요. 근데 교육 받는 도중에는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자원봉사 선생님과 기존에 저희 사무국장님, 대표님들 이제 계신 분들께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예. 대표님도 그러면 이 자원봉사 많이 하셨겠네요. 저도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직급을 받으면서 바로 입사를 하면서 들어와서 낙하산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쫙 올라왔어. 예. 그럼 몇 년 되셨습니까, 대표님은? 저는 5년 사무국장을 하고요. 5년 사무국장. 네, 이제 네. 대표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원래부터 대표를 올해부터요? 맡았어요. 저희가 임기제라서 예. 대표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럼 대표 임기는 몇 년인가요? 네, 3년입니다. 3년이시고요. 네. 그 여성의 전화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 아까 물론 운영비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힘든 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 자체가 자원봉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폭력 피해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여성주의 관점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담이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고 여성주의 관점이 없으면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관점을
상담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의 그 인식 마인드를 이렇게 높여주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또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봉사하실만 하면은 직업을 또 찾아가셔서 계속 이렇게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컷 키워놨는데 어디 딴 데로 또 가버리고. 네, 그리고 다 직장을 뭐- 잡아가십니다. 예, 예. 봉사자분들이 거쳐간 분들도 정말 많겠습니다. 네, 여성의 전화를 거쳐서 이렇게 특히나 상담소라든가 관련 기관에 네. 예, 이런 복지기관에 여성의 전화를 안 거쳐간 사람이 많지 않은 정도로 많이 거쳐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 양성에 굉장히 주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느 기관을 가시든지 이러한 폭력 피해 여성들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한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 분들이 뭐 한 달에 대략 몇 분 정도 이렇게 나오셔서 계속 뭐 이 자원봉사를 하시는지. 저희는 부설로 아까 부설 기간 예, 예. 운영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부설 기간이 좀 많이 있어요. 인원은 2사람밖에 없지만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은 교육 관련 시설, 성폭력 상담은 교육 시설도 있고 이거는 이게 교육하는 거라서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젠더 문화센터와 성교육센터 그다음에 노인 상담소가 있어요. 울산 노인 상담소를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여성의 전화 상담 봉사하시는 분들과 노인 상담소 또 상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요. 그래서 5, 6분 정도 이렇게 항상 오시는 편이에요. 그 관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교육하고 이 일만 해도 네네네. 좀 벅차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그러한 일을 하고 정작 사무 일은 저녁에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야근이 많습니다. 이 3D 업종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이런 일 하면서 참 보람 있던 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전화를 들을 때는 처음에 참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줄 부분은 사실 없었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들어주면서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피해자를 공감해 주고 그런 피해 부분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건 사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사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공감을 해줘도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 이제 하고서 이제 끊어요. 끊고 났는데 한 달이든 2달이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후원 물품 같은 걸 보내주시면서 옛날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오기도 하셔요. 그럴 때 그냥 나는 전화만 받아줬을 뿐인데 이분에겐 그게 굉장히 컸구나라는 거를 알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만약에 이 성폭력이나 이 기타의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상담 전화를 하면 물론 공감이 첫 번째 돼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사후 대책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도 그러면 연결시켜주고 막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1366도 운영을 하고 상담소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1366을 반납을 하고 이러면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 지원은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고 네, 지금 울산에 상담소가 각 구군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66도 있고 해바라기 센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자에 맞게 연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어쨌든 전화를 하면 딱 이렇게 좋은 곳에 소개를 다 시켜주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여성의 전화라고 딱 해서 피해자분들이나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걸려면 몇 번으로 하셔야 되나요? 네, 244-1555입니다. 244-1555 가장 중요한 홍보를 해야 될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까 긴급 전화 1366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화니까 그 여성의 전화는 뭐고 긴급 전화 1366은 뭔가 뭐 위탁 단체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 예. 이 차이가 뭔가요? 네. 긴급전화 1366은 이제 위탁으로 해가지고 네. 운영을 하는 곳인데 상담소가 있고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있고 해바라기 센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으로 경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66은 말 그대로 긴급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곳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 번호를 많이 교육을 받더라고요. 예, 예. 예.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피난처도 돼야 되고 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상담소는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각종 이렇게 상담소라든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허브 역할을 하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성의 전화도 보통의 그 업무 시간인 9시에서 6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366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 꼭 단체고 예, 예, 여성의 자는 NGO 역할들 예, 필요한 그걸 잘 못하는 어떤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 근데 구분이 애매하고 막연할 때 어느 딱 필요한 정확한 단체를 못 찾을 때는 여성의 전화로 걸면 연결을 딱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여성의 전화 1366 어떤 곳이든 좋습니다. 남성도 가능하십니다. 아니 요즘 그 성소수자 문제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성소수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성소수자 상담은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네, 상담소에서도 그렇고 조금 힘들게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담 전화를 좀 받고 있기는 합니다. 예. 특히 올해는 또 미투 운동이 막 벌어졌는데 네.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해도 아직도 저는 아직 뭐 매맞고 있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미투 운동 이렇게 하면은 보통 분들이 왜 갑자기 저럴까?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인대사업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제 조금 인식의 변화가 약간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말을 해도 언론이나 각 이렇게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의 분위기가 되어서 이렇게 조금 더 확산이 되고 많이 이렇게 원래 미투 운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계속 그 말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었고 그래도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서 조금 받아들이고 있고 같이 하자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66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것과 차별되게 여성의 전화는 어쨌든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거네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적 운동이나 이걸 여러 가지 시민 활동도 하고 더 이상 방지 대책 법제정 이런 걸 또 주장도 하고. 그렇죠. 83년도 내가 하면서 각종 상담소라든가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러한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법 제정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생겨났거든요. 1366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법 제정을 계속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다른
여성의 전화가 전국에 25개 지부가 있어요. 예, 전국 다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울산 여성의 전화는 사실 상담소를 안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지부에서는 다 상담소와 쉼터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성의 전화하면은 그런 상담도 하면서 좀 더 크게 시민단체 활동을 좀 더 범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여성들의 쉼터들이 좀 많이 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울산-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피해자들이 저희가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부산으로도 가고 대구로도 가고 부산으로 가는 네. 거예요? 시설이 부족해서요. 네, 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의 전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도 막 큰 소리 치고 이야기도 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진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울산에 시민단체가 너무 없어요. 네. 특히나 여성 시민단체가 너무 없어서 저희 여성에서는 혼자서 목소리 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시민단체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뭐 울산의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뭐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 미투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여기 혹시 사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할 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한 달 사이에 사실은 울산 지역에서 이제 신문을 보셔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건이 4가지가 더 많았는데 사실은 4가지의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았거든요. 한 개 한 개 말씀을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해보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거 꼽자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 단체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이런 말을 성교육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성교육 강사가. 네, 통계를 보면은 남성의 반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 너희 중 반도 성매매를 할 것이다. 안 되는 말이죠. 네. 또 예쁜 여자를 보면은 어리건 할아버지건 동하게 돼 있는 게 남자의 내 구조다.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저희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성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엄청나게 이렇게 위험성을 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상담소 시설 협의회와 여성 단체들이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청에 요청도 하고 조금 활동을 좀 하기는 하였습니다. 아니 이 성교육 강사는 교육을 받은 겁니까? 저희가 그 기관을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이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주의 관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교육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과한데 저는 그래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이 교육단체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교육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교의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신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네. 신고에 의해서 밝혀졌군요. 예. 저희가 이때까지 그래도 20몇 년을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 보람이 학생들이 이러한 이제 성인지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구별을 할 줄 알고 신고를 할 줄을 알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세대보다는 밝은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성평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밝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적이네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성평등 강사들이 성교육 강사들을 양성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여성의 전화에서? 저희들은 그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성교육 강사들 양성하는 부분에서 중점을 많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우리 강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기본 교육 200시간에 200시간. 네, 그다음에 강사 교육 60시간에 그다음에 심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시연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성경 강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성주의 교육이라든가 스터디라든가 시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기 전에 교육 나가기 전에 시연을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또 관점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체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전 진짜 강사들이 학교에 가는 강사들은 적어도 이 정도 교육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하고 학생들 앞에 서야죠.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보편적으로 많이 널려 있는 교육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자부심 확실하겠습니다. 울산 여성의 전화에서 배출한 성평등 강사들은 확실하다. 네네네.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학교 당국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울산 여성의 전화로 성평등 강사를 요청하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막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데 이 교육들을 제대로 안 받고 돈 벌기 위해서 급하게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투료증이 아주 난무하죠. 예. 그게 검증하는. 그러면 제가 성평등 강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기본이 1년 반이 걸려요. 그러다가 양성을 하는 과정에 도중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1년 반 동안 교육비도 내면서 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양성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쳐서 가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분이 강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성희롱 예방교육, 기업체에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1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네, 기업체에서 이제 공짜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판매를 겸해서 오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타 물건이겠죠. 네. 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분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나머지를 뭐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든가 의약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홍보를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잘 모르고 공짜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렇게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교육적인 효과가 없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업체에서 요즘 성희롱 이게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게 예방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국가에서 좀 제재하는 부분이라든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기업체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생각 중인 것이 1시간으로 정말 부족하다. 예. 저 세대만 해도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거의 못 받고 자랐거든요. 가장 잘못된 교육도 많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들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시민단체가 왜 필요한지 좀 알게 되더라고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담 이런 업무보다도요. 폭넓게 함께 하는 단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지만 우리 사회 저는 들으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혹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막 하십시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무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여성의 전화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성단체를 가지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 기간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 기간의 미래 비전과 또 이 기간을 바라보면서 하시고자 했던 말들을 직접 일은 못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분들이 계시고 또 아까도 말씀했던 늘 꾸준히 와서 사실 뭐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뭐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꾸준히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같이 상담해 주시고 고민도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 이 여성단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말아서 제가 늘 평상시에는 늘 도와주세요 말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들과 또 꾸준히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예, 사무실이 성남동에 있죠. 네네네. 시계탑 사거리에 있습니다. 시계탑 사거리에요. 거기 2층이 어디 공연장인데 밤에 일하다 보면 시끄럽지 않나요? 많이 시끄러워요. 거기도 아 이거 참 옮기고 싶은데 여건이 잘 안 돼서 아마 계속 오래 있는 걸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꼭 회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참여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아 씨 혹시 궁금한 것도 없나요? 궁금한 거요. 예, 궁금한 거 뭐 하다 보면 계속 생길 텐데 저도 근래에 하나 약간의 에피소드를 드리자면 그 이렇게 사이트에 주부들끼리 이제 궁금한 걸 공유하다가 또 여성으로서 되게 어려운 부분에 있을 때 어디에다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저 언뜻 여성의 전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적극 추천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오늘 또 여성의 전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주변에 좀 많이 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권해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울산 시내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이게 허브의 역할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담의 내용에 맞게 이렇게 연계를 해줄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동준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또 혹시 여성의 전화에서 국가나 아니면 이 사회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 아니면 홍보도 좋고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있는 거 다 이야기하세요. 네. 중요한 거부터 할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여성 단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울산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인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특히 노인분들 중에 여성 노인분들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가 울산 노인 상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상담소를 개설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의 전화에서 제가 시민단체잖아요. 그래서 노인 상담소를 운영을 하기가 많이 이제 3년 됐거든요. 예, 노인 상담소를 운영한 지 3년 됐는데 상담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각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상담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담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장님께도 요청을 했고 중구청장님께도 지원 관련 부분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둘러 주셔야겠어요. 예. 사무장님 혹시 더 붙인 말씀 우리 최옥희 사무장님. 우리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성의 전화 여성 상위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면서 남성들에게 반란을 하거나 그러고자 만든 단체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우리 성평등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 단체가 시민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상담소와 같이 함께 이제
고령화 시에 맞춰서 어른들에게도 도움을 또 많이 줘야 되지만 그 어른들에게 성인지 관점으로도 들어가는 또 이렇게 자원봉사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성의 전화가 무슨 이렇게 맨날 시위만 하고 하는 단체가 아니라 함께 가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삶이 평화롭고 좋은 일들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나면은 아 함께라는 거구나 하고 같이 남성이든 누구든 어린아이든 또부터 노인까지 아 여성의 전화가 데모만 하는 단체가 아니구나는 그 인식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데모도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급 질문인데요. 저 대표님 그 울산에 이 성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 수준. 네. 예, 성인지. 성인지 수준. 몇 점 예.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전국에서 몇 위쯤 되나요? 몇 위보다 매년 몇 점? 매년 발표하다 보면 울산이 매년 꼴찌 꼴찌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위권이 아니라 그냥 꼴찌요. 네, 거의 와. 거의 꼴찌거든요. 근데 울산이 특징이 남성 이게 중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문화가 그리고 공업 도시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탈피하고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겠죠 조만간에 내려가 봅니다. 점수는 좀 매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도 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교육이 있으면 좀 많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여성의 전화 이렇게 하면은 보통 분들이 여성만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네 남자분들의 반감을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성분들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코 여자들이 잘 살기 위해서 여자들만 잘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양성평등을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만을 옹호하지는 않고 여성이 네. 또 행복해야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여성권이 신장되면 뭐 남자들도 혹시 편해요. 저도 혼자 살아서 가끔씩 저녁 밥하러 가야 된다, 장 보러 가야 된다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막 웃거든요.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당연한 지극히 거죠. 정상적인 어떤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우리 미아님, 네. 예.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요 역시나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시 지금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또 오늘 한번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올해 대한민국의 여성의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민낯을 봤을 때 여전히 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에서 울산 여성의 전화 하나뿐인 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같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이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 치아만다 응고지 이디치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오늘날의 젠더에는 문제가 있어. 우리는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해. 우리는 더 잘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딸들을 지금과는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도 지금과는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라고. 그 다르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울산의 시민단체 울산 여성의 전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